ADHD 환자분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말을 끊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너 뭐라고 했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잠깐만, 이렇게 좀 말을 끊는 경우. 친구들도 쟤 좀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자꾸 규칙 무시하고 자기만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ADHD 환자분들과 같이 있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진승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닥터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DF정신과 청담점에서 대표 원장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을 하실 때 길게 말하세요. 본인이 충동 제어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장황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다, 말하기에 특징적인 부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내 말 차례를 기다리기보다는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 말을 끊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 말을 끊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ADHD 환자분들은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게 좀 떨어져 있어요. 작업 기억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순간 기억력이거든요. 머릿속에 어떤 기억력이 떠올라요. 이 얘기 이따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PD님 말씀 끝나고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게 금세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겪으니까 내가 머릿속에 말하고 싶은 거를 까먹기 전에 빨리 말하고 싶다 보니까 상대방 말을 끊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이 많고 말을 좀 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주의력이, 집중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가 좀 길어지면 초반 5분 10분은 잘 집중하고 재밌어 하다가 점점점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요. 그래서 머릿속에 막 딴 생각도 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소리 나거나 누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쉽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특히 1대1 대화에서는 괜찮은데 한 4, 5명,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는 본인이 어디에 집중할지 몰라서, 그러면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딴 생각하는 사이에 대화가 막 이루어지니까 이미 이 대화 주제에 내가 참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대화의 맥락을 모르니까 지루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대화에 흥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했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너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자꾸 반문하게 되는 거. 대화 흐름을 끊기기 때문에, 대화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제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작업 기억이 약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 해야지 그 기억이 금방 휘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더라? 뭐더라? 이런 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말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렇게 좀 말을 끊는 경우. 나 할 말 있어. 근데 미안, 잠깐만. 이렇게 본인도 미안한 거 알면서도 이미 끊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ADHD 환자분들이 특히 상대방 대화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ADHD란 질환은 어릴 때부터 발생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 1년 전부터 이랬어요, 올해 초부터 이랬어요. 성인인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ADHD가 아니고 우울이나 불안, 번아웃,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이게 초등학생 혹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발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인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친구들도 쟤 좀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자꾸 규칙 무시하고 자기만 하려고 해, 좀 정신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인관계 내에서도 좀 위축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보이니까 선생님이나 어른들, 부모님한테 또 혼나고 질책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좀 위축되고 자존감이라던가 자신감에서도 좀 저하가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죠. 말을 끊으니까 예의가 없다,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ADHD 환자분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흥미있는 주제는 막 재밌게 경청하고 막 말도 많이 하고, 또 본인이 흥미없어 하는 주제는 좀 지루해하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거든요. 이건 사실 누구나 그러겠지만 ADHD 환자분들은 이 정도의 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ADHD 환자분들과 같이 있는 분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막 장황하게 말도 하고 대화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주제나 이럴 때는 잘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주변 두리번거리고 지루해 보이고. 그리고 또 ADHD 환자분들이 과잉 행동도 있거든요. 어릴 때 산만함이 성인에서는 막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몸을 비비 꼰다거나 손가락을 꼼지락거린다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좀 조미쑤셔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얘는 좀 지루하구나, 흥미가 없구나,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가 있죠.
ADHD 환자분들은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 기능이 약해져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도 이 전두엽 기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그런 작업 기억, 단기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집중 주의력도 전두엽과 관련이 있고, 또 충동을 제어하는, 뭔가 말을 막 끊고 싶을 때 그걸 충동을 제어하는 이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요. 우리 뇌의 CEO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동 조절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금방 좀 휘발되고, 대화에 집중하는 집중 주의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ADHD는 어떤 양육 환경이나 혹은 뭐 개인의 어떤 잘못 이런 게 아니고, 성격 탓이 아니라 뇌의 문제다, 뇌과학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성인 ADHD 환자분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게 ADHD의 증상이구나 생각하시는데 맞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중을 못하는 병이라기보다는 집중력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저는 게임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정말 오히려 집중 잘하는데, 하기 싫은 일, 공부, 일할 때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집중이 잘 되니까 ADHD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도 ADHD 가능성이 높거든요. ADHD의 특징은 내가 좋아하고 흥미로운 일은 오히려 과몰입해요. 그래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딱 오늘 2시간만 해야 되는데 3시간, 4시간 밤을 샌다거나 하시고, 하기 싫은 일은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게 좀 들쭉날쭉한 병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는 집중력이 100이고 컨디션이 나쁠 때는 0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퍼포먼스에서 좀 기복을 보일 수 있는 게 좀 특징이고, 집중력이 그렇게 조절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하기 싫은 업무나 특히 반복적인 업무 이런 데서 잦은 실수가 발생해서 뭐 상사한테 혼난다거나,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도 집중력이 부족해서 교수님이나 선생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한 얘기를 기억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실행기능이란 단어가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행기능은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했으면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ADHD 환자분은 좀 부족해요. 실행 기능이 우리 뇌의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ADHD 환자분들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행 기능이 약해서 일을 자꾸 미루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잘 못해서 이 일 했다가 또 저 일 했다가, 일을 이렇게 벌려두다가 뭐 하나 마무리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충동성은 충동 조절이 어렵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폭력적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충동성은 스스로가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거나, 좋아하는 일은 밤을 샌다거나, 내가 이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딱 얘기하고 밤에 이불킥하고 후회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또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술이나 게임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도 있고, 짜증이나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ADHD 환자분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맹이라고 해요. 타임 블라인드니스라고 해서 좀 시간 개념이 좀 부족해요. ADHD가 아닌 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한 12시에 약속이 있으면 내가 집에서 한 10시쯤 나가야 되니까 9시까지 좀 누워있다가 씻고 옷 입고 준비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 ADHD 환자분들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본인이 한 30분만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1시간 지나 있는다거나, 2시간만 게임하려고 했는데 한 4시간이 지나 있는다거나, 이렇게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시간을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약간 평가하는 게 좀 약해서, 나는 이제 보통 샤워하는데 한 30분, 20분 걸리는데 이분들은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항상 준비하다가 약속 시간을 좀 늦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거 잃어버리고 지각하고, 약속 이중으로 잡고, 이런 부분도 일상생활에 좀 불편감을 주는 증상들 중에 하나긴 합니다. 집중이 자주 끊긴다. 뭐 공부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온라인 강의 같은 걸 듣더라도 초반 5분, 10분은 집중을 잘 하는데, 그 이후로 집중이 자꾸 좀 흐트러지고, 주변의 작은 소음이나 작은 자극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가 다시 원래 하려고 하는 걸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부터 나는 계속 일해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을 할 때 자꾸 미루고 좀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이 자주라는 거는 뭐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래서 ADHD 환자분들이 심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어차피 물건 잃어버릴 걸 아셔가지고 뭐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니시다거나, 왜냐면 카드 재발급 계속하고 주민등록증 계속 재발급해서 아예 정말 뭐 휴대폰 뒤에 카드 붙이고 다니신다거나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만 이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약속을 자꾸 깜빡하고 지각하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 한 4-5명 모이면 항상 지각하는 친구, 우리 때부터 항상 지각하는 친구, 진생이 오늘 또 늦었구나, 또 늦는구나, 이런 경우가 이제 ADHD 특징일 수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안절부절 못하고 회사에서도 좀이 쑤시는 거. 그래서 ADHD 환자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녀,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를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 마지막으로는 대화 중에 이제 자꾸 말을 끊고 내 말만 좀 많이 하는 거. 이 6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좀 어릴 때부터 있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ADHD를 좀 의심해 보시고, 이게 생활에 너무 많은 불편을 주고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구조화, 시각화. 구조화는 쉽게 말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지 않아도 좀 자동화되게, 그래서 뭔가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주무시고,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좀 딱딱 나누고, 내가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인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최대 집중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3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대 집중 시간이 20분이다. 20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도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하시기보다는 내가 할 일들을 투두리스트로 만들어서 그중에 우선순위들을 좀 매기고, 그중에 어떤 일부터 딱딱딱 해야 되는 거, 내 안에 시스템을 좀 만들어 두면 ADHD 환자분들 증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ADHD 환자분들이 군대 생활은 은근히 좀 잘하세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시간별로 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따라가시는 건 오히려 좀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구조화되는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시각화는 머릿속에 작업 기억, 순간 기억력이 휘발돼서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메모 같은 거, 알람 같은 거를 나한테 해주시면 좋아요. 공부를 할 때도 해야 될 일도 책상에 포스트잇을 좀 붙여주신다거나 캘린더를 작성한다거나 메모 같은 건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고, 대화를 할 때도 내가 꼭 해야 할 말들을 미리 작성해 두고 키워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셔도 좋고, 상대방을 대화할 때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상대방의 대화를 캐치하기 어렵다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메모하면서 들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시각화, 눈으로 자꾸 보여지는 것들이 ADHD 환자분들의 주의력이나 작업 기억에 도움되기 때문에 그 2가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말들을 적어두시면 좋아요. 저희 진료실에서 ADHD 환자분들이 치료 받으실 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 가서 할 말들을 스마트폰이나 메모장 같은 데 써서 오시거든요. 그럼 그거 읽으면서 얘기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걸 ADHD 환자분들은 미리 걱정을 하세요. 내가 쓴 것들을 보면서 읽으면 머리 나이 같거나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상대방은 오히려 이 사람이 이 대화에 진지하구나, 멋있다, 준비를 잘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꼭 해야 될 말들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말들을 많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적으면서 하신다면 상대방도 오히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모습들에 좋아하지, 그 모습을 보고 무시하거나 뭐 나쁘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으면서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게 병이다 보니까. 그러면 질문하고 상대방 얘기가 이어진다면 그 부분은 미리 작성해 두다가 상대방 대화가 끝났을 때 아까 이 부분 못 들었는데 다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화가 마쳤을 때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상대방이 지시한 상황들을 정리해서 그걸 내가 한번 언어화로 말로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과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데,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기억들을 글이나 말로써 언어화하면은 기억이 더 나고 상대방한테 한 번 더 컨펌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 나눈 걸 보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럼 제가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 이거인데 맞나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맞다, 아니면 이것도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대화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0년에 ADHD로 치료받는 우리나라 국내 환자분 수가 8만 명, 그리고 2024년이 25만 명이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특히 이 중에서 소아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는데 성인 환자분들이 특히 많이 늘었어요. 2020년에 ADHD로 치료받는 성인 인구가 2만 5천 명, 그리고 2024년에는 12만 명. 그래서 전체 소아청소년보다 성인은 한 4.9배 늘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짜 ADHD 아니냐, ADHD가 과잉 진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ADHD 유병률로 봤을 때는 소아청소년인 경우에는 보통 5에서 8% 정도,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3에서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 아직 치료받는 분들이 적은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ADHD 환자분들이 25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5,150만 정도 되면 이 중에 한 3, 4% 잡아도 한 150만 명이 아직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25만 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거는 많은 분들이 내 성격 탓이다,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요즘 미디어나 SNS를 보시고 아, 이게 치료받아야 되는 질환이구나,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새 ADHD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인종별로 봤을 때는 백인 아이들은 유병률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흑인이나 라틴, 동아시아 계통의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백인은 이 ADHD 질환에 대해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많이 인식하고 병원까지 갔다면, 다른 인종들은 잘 모르고 있다가 교육이라던가 미디어의 영향으로 많이들 치료를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ADHD 진단이 점점 많이 되고 있고, 처방약도 점점 늘고 있어요. 매년 몇십 %씩. 그런데 현대 사회가 ADHD 환자분들이 특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패드, 뭐 이런 모바일 디지털 기기 하나씩 다 들고 있고, 그게 단순히 게임이나 오락이 아니라 업무까지 이어지고, 쇼츠나 릴스 같은 영상들이 너무 많고, 휴대폰 들고 다니면 알람이 엄청 많이 울리거든요. 앱 알람도 오고, 문자, 카톡, SNS.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ADHD 환자분들이 더 집중력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증 ADHD 환자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경증 환자분들도 본인의 집중력 문제가 더 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ADHD 환자분들이 충동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릴스나 쇼츠 같은 콘텐츠에 더 중독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더 병원에 선뜻 오시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병이기 때문에 자책하거나 속상해하실 필요 없고요. ADHD 주로 불편한 점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가 넘치고 생각들도 아이디어도 많고 이런 장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ADHD 장점들이 부각되는 환경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면 굳이 치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환경을 마음껏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는 ADHD의 단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그것들이 지금 내 삶에 불편감을 주고 있다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많은 정신질환 중에 치료 만족도가 높은 질환에 속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ADHD 환자분들을 치료하면 명의 소리를 듣기 좋거든요. 그거는 뭐 저희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약물에 잘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DHD가 의심이 된다면 혼자 속상해하시고 자책하시기보다는 병원에 한 번쯤 가서 치료를 받아보신다면 삶이 어떤 분들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하실 수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